안녕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차트로 소개하는 차트인 캐슬, 오늘 진행을 맡은 데프콘 놀란 부동산 놀보입니다. 대포콘 씨, 네. 예전에 나 혼자 산다 보니까 혼자 사셨잖아요. 네. 요즘도 솔로 라이프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바뀌었어요? 예, 가족들 또 책임져야 되고 제가 가장이라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 그 시골에 살았을 때는 네. 이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은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파트 많이 살죠. 현재 이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주거 형태 중에서도 유독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 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아파트의 수는 1,128만 7천 호로서 공동주택의 80.6%는 아파트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0%면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특이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끈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가 보통 거의 네모나지 않나? 세모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차트인 캐슬 3탄!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라고 국내에서 가장 특이한 아파트 모음 탑 5입니다. 아, 저도 이 방송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또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집들을 보는데 네. 뭔가 신기하고 특이한 집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눈으로 보기만 했던 신기한 아파트들이 생긴 과정들을 차트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아파트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함께 보시죠. 5위! 시대를 앞서 나간 35년 전 단독 테라스형 아파트. 이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곳!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아닙니까? 내 다 했어. 바다 지척에 우뚝 서있는 오션뷰 아파트도 있고요. 폭포가 흐르는 아찔한 절벽에 둘러싼 아파트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곳보다 더 유명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 남의 집 옥상이 내 집 마당이 되는 부산 망미 주공 아파트인데요.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 된다? 산의 경사를 그대로 살린 테라스 디자인으로 부산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구릉지의 경사면을 훼손하지 않고 집을 계단식으로 지으면서 앞집 옥상을 뒷집이 정원으로 활용하는 특이한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산에는 신기한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부산의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부산은 산이 많아 그만큼 평지가 없는데 336만 명이나 살 만큼 인기 있는 대도시라 당연히 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특이한 장소에 자리 잡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 아파트는 억지로 경사지를 깎아서 평지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려 35년 전 한국 최초로 쓸모없다 여겨졌던 경사면에 과감히 테라스형 공동주택 형태의 아파트를 시도!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토목 공사비도 절감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건물 안에다가 녹지도 만들고 마당도 만들고 수목도 심고 하는 게 전 세계의 건축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우. 근데 그걸 무려 35년 전에 만들어진 부산 망미 아파트가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네요. 단지 내 정원, 연못, 산책로부터 집 앞 테라스까지 있는 완전한 꿈의 아파트. 이렇게 지형 활용, 설계, 주변 환경 뭐 하나 빠지지 않다 보니까 재건축이 확정된 지금에도 부산의 명물로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아파트 같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멋집니다. 시대를 앞서 나간 35년 전 단독 테라스형 아파트, 부산 망미주공 아파트가 5위를 차지했네요. 자, 그럼 4위는 또 어떤 신비한 아파트일지 얼른 공개해 주세요. 4위, 한국식 유럽? 중정이 있는 육각형 모양의 아파트. 건물 가운데 중정이 있는 들쑥날쑥한 육각형 모양의 아파트가 있다면 아니, 아파트가 육각형 모양이라고요? 기역자형, 디귿자형을 뛰어넘는 육각형 아파트. 평범함을 거부하는 강남 H아파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건물 안에 정원이라니, 와, 신박한데요? 근데 한국엔 왜 없지? 유럽식의 경우 보통 직사각형이 많은 반면에 한국의 공동주택은 일조, 조망, 어려운 경사지형까지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실제로 이 아파트를 구현하려고 할 때 현실적인 제약으로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아, 한국이 산도 많고 유럽이랑 지형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에 맞게 직사각형 대신 다이아몬드 모양의 평면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채광과 조망, 이것들을 고려해서 건물의 높이를 앞뒤로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18층, 또 어떤 곳은 6층에 불과한 들쭉날쭉한 모양의 아파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건물 옥상이 롤러코스터처럼 위로 네. 솟았다 아래로 내려갔다 들쭉날쭉하구나.
이 아파트는 공동체 형성의 진심인 만큼 독특한 설계를 많이 했는데요. 다각형 구조와 외부로 오고 갈 때 정문 하나로 중정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편복도식으로 설계된 동의 경우에는 복도가 반지처럼 하나로 이어져서 길이만 500에서 600m가 되었다는 사실! 와, 진짜 길다. 이 복도로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마주칠 수도 있고, 덤으로 복도에서 중정 구경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건물 내부에서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믹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건물은 부정방형이지만 세대 내부는 여전히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판상형 공공아파트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 유럽식을 한국에 구현하다 보니까 정말 독특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동주거부문 대상 제3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할 정도로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진짜 상 받을만 했네요. 건물 가운데에 중정이 있는 들쑥날쑥한 다각형 모양의 아파트 강남 H아파트가 4위를 차지했네요. 네, 5위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4위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건축 설계를 특별하게 한 것 같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신비한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보시죠. 3위 올림픽대로에서 시선 강탈 제대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아파트? 여러분, 이 아파트가 만약 피라미드처럼 세모 모양이라면 이 믿기지 않는 일이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디요? 어디? 어디? 아파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인가 싶을 정도로 특이한 모양의 서울을 가로지르는 핵심 도로인 올림픽대로에 딱 붙어있는 이 아파트. 저 이거 올림픽대로 지나가면서 내가 봤는데 이거? 나 본 것 같아요 이거. 와, 대박. 사실 세모로 건물을 지은 이유는 바로 문화재 풍납 토성이 있었기 때문. 아파트는 사실 네모나게 짓는 게 세대수가 늘어나서 건설사에 더 이득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굳이 시티극동을 세모나게 만든 건 이 풍납 토성이라고 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11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파트랑 토성이랑 뭔 관계가 있길래 법의 제재까지 받나? 백제 초기 도읍지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은 이 발굴 조사 당시 엄청나게 많은 유구와 유물들이 나올 만큼 워낙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다 보니까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토성보다 높으면 그림자라도 생기는 거예요? 현행법상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납토성의 경우 성벽 외곽 경계 끝에서 인근 100m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서 개발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와, 어떻게 규제를 받으면 저런 모양이 됩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를 하게 된 건 바로 안각 규제 때문인데요. 안각 규제란 문화재와 경계 지점에서 올려다본 각도가 27도 선 이내로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풍납토성에서 가장 가까운 101동 11, 12호 라인을 7.5m로 만들고 그를 기준으로 해서 27도 사선에 맞춰서 차근차근 층을 쌓아 올려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런 삼각형 모양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건축물에 사선을 디자인 요소로 넣어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눈을 사로잡았구나. 이렇게 문화재 주변 건축물을 유심히 보다 보면 건물 높이가 다르거나 건물 상층이 잘린 듯한 건물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저도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지은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안각 규제는 분명 세계 각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인 만큼 앞으로 규제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조정한다면 문화재 보존과 도시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과거 풍납동 시티극동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시선 강탈 제대로 하는 삼각형 모양 아파트 풍납동 시티극동이 3위였습니다. 저렇게 짓기도 참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3위라면 나머지 2위는 1위는 얼마나 더 신기한 아파트들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얼른 보시죠. 2위, 아파트 16층에 뜬금없이 어린이 놀이터가 지어진 이유? 국내 최초 25층 아파트라는 3개 주공 아파트. 근데 아파트 16층에 놀이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군 방공진지와 근치 않은 헬리패드까지 있다면? 놀이터와 군 방공진지요? 너무 언밸런스 아닌가? 1980년대 초 상계 신시가지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대규모 주공 아파트. 준공 당시만 해도 시대를 앞서 나간 획기적인 시도에 이전까지의 아파트에 대한 기존관념을 180도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상당히 파격 그 자체였나 보네요. 도대체 얼마나 다르게 지었나요? 외형부터 단지들이 지형에 맞게 Y자와 U자, V자, L자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 평형 배치도 믹싱 개념을 전격 도입해서 같은 동 안에서도 9평에서 25평 여러 가지 평형이 공존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계주공 아파트에서도 가장 특이한 곳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계주공 4단지 412동. 이곳은 시범 아파트로 지정돼 타동과 달리
V자 형태의 25층 높이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울 아파트 최고 높이였던 만큼 그에 걸맞는 독특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 당시 최고 높이면 지금의 시그니엘급인가? 아니 근데 이게 특별한 건가요? 아니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바로 16에서 18층 중앙 부분에 집 대신 공중 휴식 공간을 설치해 놀이터 및 주민 휴식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나라 건축사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았겠다. 그리고 412동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어떤 건물일까요? 중간에 뻥 뚫려 있고 위 아니면 아래인데. 처음에 지어질 당시 옥상은 풀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군 방공진지 2층 건물과 헬리패드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에이? 아니 왜 옥상에 저런 건축물이 들어서죠? 이는 당대의 상황과 아파트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상계주공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뭐가 있었죠? 혹시 북한이랑 관련 있나요? 맞습니다. 이때 1968년 북한 게릴라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태를 계기로 수도방위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곳을 비롯한 서울 동북부의 상당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상계동 412동 단지 앞쪽은 동두천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길로서 의정부는 과거에 북한에서 서울로 쳐들어올 때 사용된 세 축선 중 하나였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방공포대가 보통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설치되다 보니까 412동의 헬리패드와 군 방공진지 2층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V자 형태라 유사시에 대처하기도 유리했겠다. 이렇게 특색 있고 비밀이 많아 보이는 상계주공 아파트.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문화재와 같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6층에 뜬금없이 어린이 놀이터가 지어진 이유!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지어졌다는 소문이 돈 상계주공 아파트 4단지 412동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가 남아있죠? 네,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떤 아파트가 차지했을지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죠. 1위 간다! 1위! 아파트 외벽에 계단이 설치된 공중계단 아파트가 있다? 과거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에 짓고 있는 아산탕정 2-A 15블럭 단지의 외벽 사진이 게재되면서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니 고작 외벽 사진이요? 네, 바로 LH 15단지에 설계된 외벽 계단이 독특했기 때문인데요. 통상 계단이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아파트에선 계단이 길쭉한 대각선 형태로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었고 뜨문뜨문 2, 3층 정도만 연결된 게 야 정말 이상한 계단이네요. 당시 비상용 계단이다 뭐다 다양한 추측이 나왔었는데 사실 원래는 간단하게 경관도 보면서 오르내리는 개념의 계단으로 주민 간의 소통 차원에서 만든 것도 맞지만 15단지 계단 전면에 매우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지나가다 이 아파트를 보면 단지가 장벽처럼 너무 꽉 막힌 느낌을 주니까 경관적 측면에서 이 단지는 뭔가 특이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포인트적 요소로 계단을 쓴 부분도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경관만 생각해서 넘기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커뮤니티에서도 추락사고 등 안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 공모전으로 선정된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바꾸는 것 대신 보수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유공판 설치로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여서 현재는 예전처럼 완전히 노출된 계단 형태는 아닙니다. 아 근데 공모전에서 선정됐으니 왠지 독특한 요소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단지는 1동부터 22동까지 다 달라서 공사가 지연될 만큼 시공 난도가 엄청나게 높았는데요. 22개 전부 다? 와 대단하다. 두세 동을 붙여서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며 그 안에서도 또 층 높이를 다르게 하는 변주를 주기도 했고 아파트 단지를 사선 방향으로 봤을 때 다른 보편적인 아파트 단지처럼 시야가 막히지 않고 시야가 뚫려 있기까지 한 거죠. 야 이거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졌네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포인트 요소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랜드마크적인 요소는 아파트 전면에 있는 빌라 느낌의 6개 동인데요. 아니 저 빌라는 레고 같은데요? 일부러 저층형 설계를 많이 해서 답답하지 않고 쾌적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높은 고층형과 저층형이 교차하면서 물리적으로 사실 가까운 거리지만 하나가 저층형이니까 빽빽한 느낌을 덜 느끼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다 계획이 있었네요. 이렇게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아파트! 공사 때부터 크고 작은 논란을 이겨내고 이제는 아산의 랜드마크가 된 LH 15단지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계단이 설치된 공중계단 아파트가 있다? 대망의 1위 아산 배방 LH 아파트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더 나은 주거 공간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기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위 부산 망미 주공 아파트부터 4위 강남 H 아파트까지 지형과 상황을 고려한 특이한 건축 설계 아파트들과
3위 풍납동 시티극동, 2위 상계주공, 그리고 대망의 1위 아산 대방 LH까지 다양한 혁신으로 만들어진 신비한 아파트들까지. 국내에서 가장 특이한 아파트 시리즈 탑 5 만나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놀부님? 오늘 보니까 제가 처음 본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이 획일화된 판상형 아파트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독특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놀라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